이어서 바른미래당 제1차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박주선 공동대표님 그리고 유승민 공동대표님 순으로 모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 그리고 바른미래당 당원도민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바른미래당 도민분 교육권 관계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만사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만나서 바른미래당으로 새롭고 크게 태어났습니다. 바른미래당은 한국 정당사상 최초로 지역과 이념, 세대를 초월한 통합정당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전주를 대도무문과 대도무적의 정신과 각오와 자세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른미래당을 창당으로 낡은 보수와 다시 하겠습니다. 이제 바른미래당을 창당으로 낡은 진보와 추구 보수의 패권적 양당 정치는 종식이 될 것이고, 반대를 위한 반대의 대립적 정치도 사라질 것입니다. 이념적 극단주의 정치도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다당제에 기반한 협치와 국익을 위한 경쟁의 정치가 한국 정치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킬 것으로 확신합니다. 설 민심에서도 다른 미래당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잘해보라는 격려, 기대가 크다는 성원이 너무 넘쳐났습니다. 정당은 결국 인물과 비전을 싸웁니다. 미래정당과 낡은 후퇴정당과의 대결, 주권정당과 부임정당의 경쟁에서 누가 승리할지는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경제로 무너지고 자유한국당은 낡은 후퇴정치로 사라질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 총선, 대선은 바른미래당과 민주당의 2강 경쟁으로 전개될 것이며 최후 승자는 미래당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경제 전문가가 많은 바른미래당은 국민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경제정당, 그리고 평화 통일을 선도하는 통일정당, 그리고 미래를 대비한 개혁정당으로서 면모를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첫 번째 현장 최고위원회를 전북에서 개최한 것은 당면한 한국 GM 군산공장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의 촉구함으로써 유능한 경제정당으로서의 바른미래당의 각오와 실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현장에서 국민 속으로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 새로운 시대를 거쳐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서 한국 GM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경제와 전라북도 경제에 심대한 타격이 가해지고 있고, 특히나 군산경제는 파산 위기까지 왔다는 골매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GM 군산공장은 정규직 1,900명을 비롯해서 약 12,000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가족까지 포함하면 4만 명이 사실상 거리로 나돌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이번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는 GM 본사의 탐욕과 금융감독당국 방관, 정권의 무능이 빚어낸 일자리 대참사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번 GM 사태의 원인과 해법에 관해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일자리, 삶의 터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 핑계 저 핑계로 난탈하지 말고 선제적 대응으로 분산적 일자리 살리기에 총력 대응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를 합니다. 있는 일자리마저도 지키지 못한 정부를 어떻게 일자리 정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일자리는 청와대 사무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습니다. 사후 약방문식 대책, 소잃고 요양간 고치는 헛발질 정책이 아니라 현장 중심으로 선제적 대응을 신속히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와 한국GM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금 지원 논의시 반드시 분산공장 가동이 전제돼야 함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아울러 한국GM 분산공장 협력업체 및 근로자에게 단기 경영 및 고용 안정을 위한 금융, 세제, 실직자 고용 유지 및 재취업, 사업 가학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및 고용재난 특별지역 지정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이와 함께 현대중공업의 분산조선소 재가동에 대한 정부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를 합니다. 분산조선소 가동이 멈춘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책 없이 수수방관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 조선업 업황이 회복 추세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클락슨 리서치는 전 세계 선박 발주 물량이 2018년도에 2,780kgton, 2019년에 3,220만 톤, 그리고 2020년에 3,470만 kgton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실제 현대중공업도 올해 수출 목표를 전년 대비 48% 증가한 165억 달러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5년 내에 설정한 목표 가운데 가장 큰 액수입니다. 이처럼 전문기관의 예측대로 조선 업황의 개선이 이어진다면 분산조선소 재가동에 대한 정부 의지와 대책도 반영이 돼야 합니다. 언제 어떤 조건하에서 분산조선소가 정상 가동될 것인지 분산조선소 재가동 로드맵을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제시해 줄 것을 촉구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분산조선소의 근로자들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18 진상규명 특별법 통과를 위한 조건 없는 2월 국회 정상화를 양거대 정당에 촉구를 합니다. 2월 임시국회가 자유한국당의 구태 정치와 여당은 무능으로 표류하면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마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은 지난 연말 여야 합의로 국방위원회의 소위를 통과했지만 전체회에서 자유한국당의 공청회 개최 요구로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6일 공청회 절차까지 마쳤지만 자유한국당이 이제는 상임위를 보이콧하는 바람에 특별법 통과가 중단된 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국민을 볼모로 한 자유한국당의 구태 정치와 여당의 무능으로 인해 2월 국회의 처리를 학수고대하던 광주 시민과 유가족들의 가슴은 또 한 번 멍들었고 진실의 역사를 바라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시대 정신이자 역사적 과제이며 20대 국회의 책무입니다. 5.18 특별법과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2월 임시국회의 조건 없는 정상화를 양당에 엄중히 촉구합니다. 바른미래당은 5.18 진상규명 특별법 통과를 위한 2월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지 않는 정당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든 민주당이든 5.18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역사를 왜곡하는 또 방해하는 세력으로 간주하고
총력 대응할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바른미래당의 첫 번째 최고위회의를 이곳 전주에서 개최하게 돼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전주에 온 이유는 한국 GM의 군산 공장 폐쇄 결정 때문에 이곳 전주 또 군산 전라북도 전체가 매우 큰 충격에 사로잡혀 있을 거라고 이렇게 같이 걱정하면서 군산의 경제, 전라북도의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 그걸 논의하는 첫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바른미래당은 국민의 어떤 생명과 안전, 또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안보와 경제와 직결된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서 회의를 하고 현장 점검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기동성 있는 정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GM 군산 공장 폐쇄 결정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제 전체는 물론이고 군산과 전라북도 지역 경제에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현대중공업이 군산 조선소 폐쇄에 이어서 정말 큰 충격입니다. 한국 GM은 산업은행이 17% 지분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산업은행은 즉각 대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면서 실사에 나서서 한국 GM의 그동안의 경영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를 해야만 합니다. 엄격한 실사를 해야 정부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실사는 정부 대책의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회에서도 기재위나 정부위나 환노위 같은 관련 상임위를 즉각 개최해서 이 한국 GM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국회가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가을 국감에서 지도했던 과도한 원가 비용이나 R&D 비용이나 또 GM 본사의 고금리 대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산업은행을 통해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사를 하고 우리 국회도 관련 자료를 다 받아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산을 고용재난지역 또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문재인 정부에게 강력히 요청합니다. 지난번 조선의 경우에는 고용 지원 특별 업종으로 규정을 해서 거제를 중심으로 한 경상남도 일원에 대해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군산을 고용 제한 지역 또 이 전라북도 군산 일대를 산업위기 대응 특별 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렇게 지정을 한 다음에 일자리를 잃게 된 실직자들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펴주기를 촉구합니다. 한국 GM 군산 공장의 폐쇄는 한국 자동차 산업 전체가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적신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산업정책 차원에서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산업정책들을 지금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로 가장 큰 도시인 울산에 가면 지금 석유화학이나 조선에 대한 걱정보다 자동차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매우 크다는 걸 알고 갈 수 있습니다. 현대차나 기아차도 예외가 아닐 정도로 지금 한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이번 군산 한국 GM의 군산 공장 폐쇄를 계기로 우리 자동차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부 역할을 다시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한국 GM은 미국 GM의 본사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현대중공업의 군산 조선소 폐쇄 결정도
당시에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정부가 자구 노력을 하라고 해서 그 일환이었고, 대우조선해양은 정부가 계속 구조조정 자금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조선산에 대해서 이원화된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이 미국 GM의 이 결정에 대해서 정부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조치들은 해야 됩니다만은 미국 GM이 한국 GM의 지금 남은 부평이나 창원 공장까지도 만약 폐쇄하고 완전히 한국에서 철수하는 그런 결정을 한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그걸 사실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정부는 실사에 나서고 대책을 수립하되 중요한 점은 이 산업의 이 지역의 산업을 그대로 유지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다각도로 대책을 검토해 주기를 바라고, 더 근본적으로는 앞으로 전라북도 지역의 경제 또 부산 지역의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길게 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곳 전라북도 지역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여기에 또 정부는 이 자동차만 볼 것이 아니라 길게 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IMF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과도한 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 때는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라고 IMF가 지적을 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4년째 10%대이고, OECD 평균이나 미국, 일본의 청년 실업률이 내려가고 있는 그런 여건인데 우리만 유독 지금 4년째 10%이고 체감 실업률은 20%가 넘는 상황입니다. 누차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19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입장을 밝히셔야 되고, 근로시간 단축에 있어서도 속도 조절을 하겠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직접 시그널을 줄 때 저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의 이런 점을 촉구합니다. 미국이 한국 등 여러 나라에 대해서 철강에 대해서 53%의 관세를 부과했는데 여기에 캐나다, 멕시코, 일본, 독일, 대만, 영국은 제외되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지금 세탁기나 태양광, 철강 등 여러 무역 압박 조치를 트럼프 행정부가 가하고 있고, 앞으로 반도체나 자동차로 이런 무역 압박이 확산되면 우리 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보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경제에 있어서도 정부는 대미 외교를 강화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며칠 전에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기대가 성급한 것 같다,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남북 정상회담에 매달려서 굉장히 조급하게 보였던 대통령의 입에서 정상회담에 대해서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다라는 말이 나온 것은 저는 좀 의외였습니다. 저는 문 대통령께서 남북 정상회담의 속도 조절을 신중하게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사실 그동안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았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였습니다. 뒤늦게 현실 인식을 정확하게 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등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최고 수준의 대북 제재와 압박을 흔들림 없이 계속해야 하고, 또 한미 동맹의 아주 긴밀한 공조, 신뢰 관계도 유지해야 이 북한의 이 핵 문제, 미사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김정은은 제가 보기에는 매우 초조하게 이 제재와 압박의 상황을 뚫고 나가려고 하고 있고, 북한이 먼저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려면
대북 제재와 한미 동맹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주에 제가 바른정당 시절에 전주와 전라북도에 여러 차례 왔고 지난 대선 때도 여러 차례 왔습니다. 한마디 소회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대한민국에서 전주든 대구든 부산이든 광주든 저는 정말 건전한 상식과 특성을 가진 우리 시민들께서는 아주 고질적인 지역주의, 지역감정 이거 배격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바른미래당이 올바른 정책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진심으로 우리 전주에 와서 전주 전라북도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또 단순히 단기간의 어떤 눈속임이 아니라 정말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해결책, 문제 해결책을 가지고 이 전주의 경제, 먹고 사는 문제, 전라북도의 먹고 사는 문제를 생각하고 대책을 제시하고 국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일관되게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보여드리면 저는 언젠가는 그 진심이 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이 고질적이고 구태적인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바른미래당은 그런 자세로 이곳 전라북도에 앞으로 오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정운천 최고위원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는 굉장히 오늘 감개에 무량합니다. 바른미래당이 창당 이후 첫 최고위원 전주에서 개최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 지역 주신 분들부터 매우 감사드리고 특히 오늘 최고회의에는 다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유승민, 박준선, 또 최고위원도 우리 권은희, 김중로, 박태경, 정인철, 또 정책위의장님, 사무총장님, 대변인님 이렇게 모두 정치에 참석을 해주셔서 전국의 지금 아픈 곳을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최고회의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2년 전에 총선에서 전주에서 당선됐습니다. 보수의 옷을 입고 8년 동안 한수 만에 당선되었습니다. 지역주의, 진영 논리의 철옹성을 깨고 전주 시민들께서 선거혁명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 결과 30여년간 일당 독주가 깨지고 실종된 정당 정치가 활기를 찾았고 막힌 중앙통로가 열렸습니다. 홀대받은 전북 예산도 자부심을 갖는 예산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새만금 예산도 보통 6천억이 예산이 되다가 9천억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방비 매칭 때문에 몇 년간 꽉 막혔던 공항농민혁명공원, 지난해 산림치유원도 해결되었습니다. 신규 사업도 31건에서 65건으로 획기적 성과를 거뒀습니다. 올해 최대 6조 8,685억 원 중 국회에서만 5천억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속되는 일당족주만 해왔지만 택도 없습니다. 이것이 쌍발통의 정치, 여당 야당이 함께 손뼉을 치는 쌍발통 정치에 쌍발통 정치가 빛을 발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 연장선상에서 지역주의 깨고 영원함에 결합하는 정당이 탄생되었습니다. 꼴통 보수, 깡통 진보의 진영 논리가 깨지고 이제 과거가 아닌
미래의 정당이, 미래로 나아가는 정당이 탄생되었습니다. 5개월 전에 우리가 국민통합포럼을 만들 때만 해도 국민의당과 우리 바른정당이 한 20명이 참여해서 16차 회의를 하는 동안에 과연 이 개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합쳐질 수 있을까 우려를 많이 하고 또 안 될 거라고 했지만 유승민, 안철수 대표의 결단과 우리 시대 정신이 이렇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한 번도 진행해보지 않는 새로운 정당이 탄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2년 전 지역정벽을 깨는 정치혁명을 일으켜주신 전주 시민들이 그 통합의 미랄이 저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바른미래당은 지역, 진영 패권을 넘어서 미래로 국민 속으로 갈 것입니다. 창당 이후 첫 번째로 전북이 나왔습니다. 지역 문제는 군산 문제, 또 전라북도 문제도 아니고 또 군산도 전라북도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 산업재난대응특별지역, 고용재난지역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것만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정말로 일자리를 제1호 정책으로 삼는 문재인 정권이 아주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이 문제를 중앙에 가서 앞장서서 해결하기 위해서 양 대표님과 아울러 최고회의가 여기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미래당은 이제 좌우 진영의 논리를 넘어서 진정으로 국민 속으로,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김관영 전라북도 도당위원장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바른미래당 전라북도 도당위원장 김관영입니다. 먼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에 많은 지지를 해주셨던 전라북도 국민들께 바른정당과의 통합 과정을 통해서 바른미래당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국민의당 온전히 지켜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큰 희망과 더 큰 미래를 가지고 바른미래당이 출범을 했고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무술년 새해 바른미래당의 첫 현장 최고회의를 이곳 전북 전주에서 개최되게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두 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 또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저희 지역이 대단히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고 마음이 가볍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는 바닥을 치고 실타래를 풀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해법을 찾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의 결정과 노력만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이 국회와 정부 또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더 앞장서겠습니다. 또 한국 GM 군산공장의 폐쇄 문제는 특정 지역의 지역경제 위생 문제도 아닙니다. 또 민원에 관한 문제도 아닙니다. 그 차원을 뛰어넘는 대한민국 전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두루 전국에 걸쳐서 지역구 의원들이 포진한 바른미래당이 그 해법을 찾기에 적합하다. 그리고 더 성공에 설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부는 그동안 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산자부, 금융위, 산업은행 어느 곳 하나 제대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일자리 대참사가 일어나기까지 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합니다.
민생 중심의 강한 중도 개혁 정당인 바른미래당이 이번에 이 사안에 관하여 온 당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바른미래당의 출범의 진정성과 참 일꾼이 많은 정당이라는 진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저부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는 정당을 떠나서 초당적으로 협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에 있는 도지사뿐만 아니라 민주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등 모든 정치권이 협력하고 협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중심에 바른미래당이 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국GM공장 둔산공장의 재가동뿐만 아니라 전북경제, 대한민국 경제의 부활을 위해서 바른미래당이 그 선봉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박태경 후보입니다. 예, 우리 바른미래당 출범 바른미래당 출범 후 첫 최고위원을 전북에서 해서 기쁜 마음으로 왔어야 되는데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전북이 마치 IMF 위기를 막는 것처럼 지금 초토화가 되고 있고 어려운 해법을 정치권이 찾아야 됩니다. 저는 그 첫 출발을 무능한 대미 외교라인 교체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군산 GM 공장 대세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여러 가지 단서들이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GM 공장 폐쇄뿐만 아니라 세탁기, 태양광판에 이어서 철강의 53%라는 보복 관세를 매겼습니다. 동맹국가 중에는 유일하게 한국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끝날 것인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조야에서는 한미가 대북 정책이 되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까지 제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한국 정부는 왜 미국이 이러는지 그 이유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이유를 알아야 대책을 마련할 거 아닙니까? 한국 정부는 미국이 왜 유독 한국에만, 다른 동맹국은 보복관세를 안 매기는데 한국에만 보복관세 53%를 매기는지 이유를 모른다고 답변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군산의 GM 공장이 폐쇄되고 디트로이트로 올 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괜히 그 이야기를 한 건지 그냥 발언 실수인 건지 한국 정부는 갈피조차 못 잡고 있습니다. 대미 외교라인은 뭐 하는 겁니까? 대미 외교라인 즉각 교체하고 유능한 사람들로 한국 정부는 바로 대미 통상 특사단을 파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워싱턴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을 해야 대한민국 경제의 총체적 위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전북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흔들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두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북관계에 대해서 우물가에서 숭늉 찾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물가에서 숭늉 찾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셔서 제가 그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바로 우물가에서 숭늉 찾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2021년 동계 아시안게임 남북 공동 개최 제안을 했습니다. 남북 공동 개최는요, 지금 이번에 평창의 대한민국 단독 개최와 달리 비핵화가 성과가 있어야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북한 외교 제재가 풀려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비핵화가 쉽지 않으니 숭늉 마시지 말자라고 하는데 최문순 지사 혼자 들떠가지고 지금 뭐 평창에 북한 응원단하고 같이 있으니까 비핵화가 다 된 것처럼 착각하시는 건지 남북 공동 개최하자고 덜컥 제안을 내놨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 대통령하고 상의도 안 한 겁니다. 대통령하고 상의를 했으면은
대통령이 숭늉 마시지 말라는 얘기를 할 리가 없습니다. 숭늉 마시지 말라고 한 바로 그 경고 대상이 바로 최문순 지사 같은 사람입니다. 최 지사 지금 대형 사고 친 겁니다. 만약에 북한 당국이 최 지사의 제안을 수용해서 남북 공동 교체 수용한다고 발표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 대통령이 감당해야 됩니다. 대통령은 지금 비핵화가 쉽지 않아서 정상회담까지 늦추자고 하는 판인데 혼자서 지금 비핵화까지 다 된 마냥 북치고 장구치고 최문순 강원도지사 경고 망동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단호한 경고를 내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미투 운동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질이 안 좋아서 이윤택 연출가 단순 성추행이 아니라 상습 성폭행을 당했다는 증인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건 이윤택 연출가가 사과해서 그칠 문제가 아니라 검찰에서 즉각 수사를 해야 됩니다. 이분은 그 증언이 사실이라면 상습 강간범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윤택 연출가에 대해서 즉각 수사를 하고 그 증인도 참고인도 불러서 이윤택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전면적으로 밝혀줄 것을 촉구를 드립니다. 네, 김준로 총괄 주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분적이 분산입니다. 분쟁을 오래 하다 보면 3년이 5년 만에 한 번씩 분산을 왔다는 것. 오늘처럼 착착한 날은 처음이에요. 도민 여러분께 인사조차도 드리기가 좀 마음이 착착한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이 난국의 단초가 바로 지연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박주선 의원님, 또 유승준 대표께서 지연 사태 플러스 또 안보까지 하나씩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토부에서 오늘 아침에 그런 일이 시작했습니다. 국가 3단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35년간 지적되어 오는 새만금을 떠올렸어요. 이게 나라가 뭐 하는 건지, 나라가 도대체 뭐를 하는 건지, 누구의 책임인지 지혜를 잡혀서 요즘 뭐 화재 사고 뭐 해서 국가가 그냥 전반적으로 문제 아니십니까? 한 분야도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도대체 이런 문제를 누가 책임지고 누가 예방을 해주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국가가 존재하는 건지 존재 가치가 뭔지. 지금 정치 패러다임 가지고 이게 해결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다른 미래당이 탄생하게 되는데 이거는 아마 시대적인 큰 국가가 저희한테 주어진 소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긋지긋한 지역감정, 일만 생기면 보수와 진보로 나눠 싸우는 모습, 또 국회는 병아리 새끼처럼 오리 새끼처럼 암탉 따라다니고 오리 어머니 따라다니는 그런 동물적인 그런 교육. 이런 걸 되겠습니까? 이걸 뛰어넘고 이거를 파괴하고 이거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정치, 정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통합이 이번에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호남에서 많이 반대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저도 군사이지만 호남의 정신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정말 어떤 세력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이런 상황에서 이 호남 정신은 그런 세력을 바꿔서 그런 세력이 나타나서 정말 국가를 바꿔줘야 된다. 그러면 호남의 정신이 뭡니까? 그런 세력이 진짜 국가를 위한 세력, 국민을 위한 세력이 나타나서 정말 집권의 능력을 갖추고 그 중심에 호남을 더 달라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그 이념이나 지역 또 패거리 이런 문제들을 전부 국민과 국가심에 듣고 용해를 해서 저희들이 해내겠습니다. 그 중심에 전라북도가 좀 세워졌어요. 지금 이게 뭡니까? 전라북도 금산, 제가 어린 시절에 있었던 그 도시 그대로입니다. 거의. 충청도로 말하면 교치원이 대한민국 제일 오래된 읍입니다. 결국 시가 안 되고 세종시에 편입돼 지금도 읍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길게 했는데 이 미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 구조를 정말 뒤엎어야 됩니다. 판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습니다. 역사상 이처럼 주변국과 나쁜 관계를 맺은 적이 없어요. 한계국가 되기도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 아까 말씀드린 게 GM 사태가 아마 시초가 될 겁니다. 그거 보세요. 지자체 총선 대선 연속될 겁니다. 여러분 바른 미래당이 해내겠습니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누구도 도전해보지 않은 길로 저희들 매진할 겁니다. 여러분 오로지 국민과 국가만 믿고 또 그 속에 우리 전라북도가 중심이 되어서 바른 미래 믿어주십시오. 힘차게 가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극복하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은희 최고위원 말씀하셨습니다. 네, 지역에서 설 연휴를 보냈습니다. 참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보내게 되었는데요. 한심 가득한 설 인식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현실적인 압박과 그리고 한국GM 금산공장 사태를 통해 본 암울한 한국 경제의 미래에 설 인심에 한심이 깊어만 같습니다. 한심이 더 깊어지지 않도록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적시에 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바른 미래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GM의 금산공장 폐쇄 통보에 대해서 정부는 산업은행이 한국GM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실사해 공영 상황을 확인한 뒤 GM 측과 정상화 방안을 협의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은 이미 지난 국정감사에서 유승민 대표와 김관영 의원, 지상욱 의원이 납품 가격 논란, 도금 대출 논란, 과도한 R&D 비용 논란에 대해서 실사를 하고 경영 정상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것에 대한 수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정부는 이런 협의에 임하는 태도와 관련해서 한국GM이 자료 협조 요청에 신실하게 응하지 않을 경우 정부 지원도 불가하다는 의혹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국감의 지적에 적시에 대처하지 못하고 뒷짐지고 있다가 기회를 시기하였습니다. 더욱이 분산 실업률은 2015년 상반기 0.6% 증가, 하반기 1.0%, 2016년 상반기 1.5%, 하반기 1.5%, 2017년 상반기 1.6% 증가 등 해마다 실업률이 증가해서 지역 경제가 악화 일로를 현실적으로 걷고 있습니다. 정부의 뒷짐진 상황과 그리고 분산의 악화된 지역 경제를 생각하면 정부의 으름장을 가진 태도는 옳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한국GM을 어르고 달래서 실사하고 경영 상황을 확인한 뒤에 GM 측과 정상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해내는 그러한 자세를 가질 것을 촉구합니다. 네, 지상욱 국제의장님 말씀. 네, 앞에 두 대표님 또 최고위원님들이 한국GM 금산 공장 폐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일주일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되겠고, 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바른 미래당이 선봉에 서서
이 일을 주도해 나가고 해결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는 이것이 군산의 문제가 아니라 부평, 창원의 문제까지 던져서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경제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경영 실태를 실사하고 또 군산 공장의 구조조정 과정을 조사하고 또 GM은 스스로 어떻게 하면 경영 정상화를 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자구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며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바른미래당이 성공해서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해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승민 대표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빠른 시간 안에 각 상임위가 열려야 할 것입니다. 또 이런 바른미래당의 실사 우선으로 지역 경제와 일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방안 마련에 대해서 오늘 이 최고위에서 좀 당론 결정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올립니다. 또한 오늘 빠른 시간 안에 군산 GM 공장 폐쇄에 따른 대책의 그러니까 TF팀을 바른미래당에 구축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제가 작년 국감 때 유승민 대표는 기재위, 저는 정무위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 일부를 좀 여기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2010년 12월 8일 산은의 김영기 수석 부회장은 GM과 GM 대우차 장기 발전을 위한 기본 합의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GM 대우가 독자적으로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또 GM이 떠나더라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만들어 놓는 것에 대한 합의서입니다. 민유성 산은 행장과 당시 팀리 CEO가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GM이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CSA, 즉 비용 분담 협약을 합의한 것입니다. 또 매년 장기 경영 계획을 마련하고 이행에 문제가 있으면 치유하는 방안까지 협의를 할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산은은 지난 국정감사 때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장기 경영 계획을 매년 해마다 협의하지도 않았고 그 변명으로 GM에서 응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GM은 결국 그 합의문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산은은 2017년 3월 주주감사를 착수합니다. 3일 회계 법인이 동원돼서 주주감사 착수에 들어가는데 결국은 한국 GM이 자료 제출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2017년 4월 감사 방해로 감사가 중단돼서 결국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군산 공장의 구조조정 문제를 말씀드리면 1월에 베리 앵글 사장이 노조들과 만나서 철수 계획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희망퇴직 유도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군산 공장 근로자에게 희망퇴직을 유도하고 또 부평 창원에도 희망퇴직을 유도하면서 부평 창원 공장에 빈자리가 생기면 여러분들 거기 넣어주겠다라고 이 부평과 창원 또 군산에 있는 근로자 간에 어떻게 보면 이관계 비슷한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구조조정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한 얘기는 D2UC라고 하는 자동차 품종을 군산 공장에 생산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사정이 변했다고 취소했습니다. 또 D2LC라고 하는 품종을 자동차 종을 생산 합의를 했는데 조건을 걸었습니다. 2교대를 1교대로 만들어라. 비정규직을 전부 정리해라. 그러면 8만 대 정도 생산 물량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군산 근로자들이 1,100명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만 대를 준다고 했다가 2만 대 정도 물량을 준 상태에서 지금 폐쇄를 강행한 것입니다. 참 도덕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얘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 청와대는 각 부처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을 빼고 있습니다. 각 부처는 서로 폭탄 돌리기 식으로 산은이 주무부서다 또 누가 주무부서다 하고
폭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실사의 주체를 산업은행을 지정했습니다. 또 외부 기관으로 회계법인을 동원해서 실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산은은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아주 미니멀 기관입니다. 심지어 국정감사 때 이동걸 회장은 지난번 한국GM에서 예전에 공장 부지를 담보로 대출해 달라고 했을 때 비토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GM이 떠나갈 수 있다라는 우려를 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 산은이 그동안 GM에 요구했던 자료 112개를 요구했는데 GM은 달랑 6건만 제출했습니다. 6건은 우리가 홈페이지를 찾아봐도 나올 수 있는 일반적인 자료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전 가격부터 경영 내용, R&D, 연구개발 비용 등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산은이 GM에 그 자료를 요청했다는 것은 산은도 거기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아까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국익을 지키는 입장에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강론화 시켜주시고 또 빨리 상임위를 열 수 있도록 대표님들께서 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공개 우리반으로 마치고 지금부터는 한국 GM 분산공장 폐쇄 관련 현안 보고를 듣고 대처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